현재 엄청난 수의 젊은 연령층의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마츠모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도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졸업을 앞두고 졸업논문 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팀이 맡은 졸업논문의 주제는 꽤나 도발적이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러 떠나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한국인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고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했기에 이렇듯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양국의 운명은 분명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특히나 현재의 한국으로의 집단 탈출 현상은 일본의 젊은 여성층들 사이에서 매우 극심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에 이건 분명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사실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상당한 암담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의 정점으로 여겨져 왔지만 한국이 기술, 문화 수출, 글로벌 인지도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면서 한때는 비교조차 무색할 정도로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이제 전례 없는 추세와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 더욱 많은 일본인들이 더 나은 기회와 삶의 질을 위해 한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술 강국 일본은 현재 한국의 기술 기업들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며 한국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수많은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듯 삼성의 휴대폰이 일본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과는 반대로 소니, 샤프 등 일본의 주요 휴대폰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철수해야만 했죠. 심지어 한국의 삼성은 최근 17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칩 생산 시설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한때 지배적이었던 일본의 도시바는 반도체 부문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기까지 하는 등 완전히 망신사를 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결국 일본은 AI,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신흥 기술에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됨에 따라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대신 게임과 카메라 같은 틈새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했고 이는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동안 일본은 한국이 먹다 버린 조그마한 이익만을 주워먹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일본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현대 기술 분야에서 전혀 경쟁하지 못하는 자국의 모습에 불만을 표하며 많은 일본인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본 일본인들이 한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적 열등감이었죠. 한류는 일본 대중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실제로 K-팝과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일본 미디어는 그러한 한국의 영향력을 피해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국의 한류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K-팝 스타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글로벌 현상으로 바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방탄소년단만 해도 한국 경제에 연간 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일본의 중견 기업 100개만큼의 기여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본의 TV 채널을 돌려봐도 일본 콘텐츠보다 한국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이젠 일본인들조차 자국 콘텐츠가 아닌 한국 콘텐츠만을 즐기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건 한국 이전의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의 명성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죠.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사실상 남녀노소 모두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한국의 주류 문화 수출품에 비해 일본은 그저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틈새 시장에 어필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통계는 다소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문화의 엄청난 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일본과의 엄청난 격차를 이렇게나 빨리 극복하고 아예 일본을 완전히 역전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동경하던 한국에 간다는 설렘과 그래도 한국이 아직은 일본을 압도하지는 못했겠지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벌써부터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력을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영어 수준도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AI 스캔 기술을 통해 그대로 3초 만에 한국 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공항은 AI가 얼굴 인식 및 여권을 스캔한 후 입국객의 범죄 이력 및 직업, 그리고 입국한 나라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점수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AI 기술 덕분에 조금의 지연도 없이 모든 입국객들이 3초 만에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던 거죠. 일본 공항에서는 아직도 모든 과정을 직원들이 일일이 종이와 볼펜으로 수기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직원들조차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해서 번역 앱을 통해 간신히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간단한 입국 수속조차 입국객당 10분 이상은 소요되는 선진국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은 애초에 대부분의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대체해 놓았기에 애초에 직원들이 할 일 자체가 거의 없었고 곳곳에 보이는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하나같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외국인 여행객들을 응대하고 있었기에 이건 딱 봐도 일본 공항보다 10배 이상은 효율적이고 빠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일 정도로 선진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된 저는 어쩌면 한국은 일본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수준으로 일본을 능가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채 한국 공항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일본의 작은 공항들만 경험해서 그런지 거대한 인천공항에서 꽤나 헤매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시골 사람이 도시로 갓 상경했을 때 헤매게 되듯 저는 나름 기술 강국이라는 일본에서 왔음에도 한국의 공항에서 완전히 헤매버리는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길을 헤매고 있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얼이 빠져있는 표정을 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달려와 제게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인주의가 극심한 일본에서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움을 베풀어주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일단 돕고 보는 아름다운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한국인들의 계속된 도움을 받고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말은 한국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본 최고의 대학교라는 도쿄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저지만 영어 발음은 매우 형편없고 한국인들처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학생 아이들이나 노인들조차 유창한 발음의 영어를 구사하다니 저는 이건 한국과 일본의 역전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과학 수학 읽기 부문에서 PISA 점수 상위 3개국에 속하며 이러한 압도적인 교육 수준을 가진 한국은 인구 중 60%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20%만을 기록할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 중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조차 저보다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점을 보면 오히려 한국의 영어 가능 인구를 더욱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분명 몇몇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국은 반일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만약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된다면 한국에서 각종 잔인한 차별을 당하며 완전히 심신이 피폐해질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은 다들 제 외모와 영어 발음만 듣고도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기에 저는 이렇듯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모습에 눈물까지 핑 돌았죠.
사실 매우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바보 같은 극우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극우 세력들 때문에 일본 서점에서는 아직도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등 참담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왜 일부 일본의 노인들은 이렇게나 아름다운 한국인들을 싫어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건 그저 열등감일 뿐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1인당 GDP는 1970년 1,5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성장하여 일본의 33,000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했죠. 즉, 예전에야 한국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왔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과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반등하여 2000년대 초반 연간 GDP 성장률 8%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한 반면 한때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처럼 위기를 극복해내기는커녕 지난 30년 동안 GDP 성장률이 연평균 1%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을 뿐인 상황이거든요. 또한 일본의 공공부채는 13조 달러, GDP의 280%에 달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향후 성장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죠. 즉, 한국은 일본을 역전한 것을 넘어 그러한 역전의 폭을 점점 더 벌려나가는 추세이므로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일본의 멍청한 노인들은 한국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진지한 생각도 잠시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걷자마자 도저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깨끗한 길거리의 모습까지 전부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길거리가 더욱 깨끗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사실 일본의 길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일본인들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더라도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만 골라서 버리곤 하거든요. 따라서 일본 환경미화원들은 화단 뒤쪽이나 수풀 더미 등을 파헤치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단 한국인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손으로 쥐고 다니며 절대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는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IoT 기반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련 부서의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호출하는 기능까지 존재했기에 사실상 한국에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는 늘 적시에 수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길거리를 전혀 문제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길가에 영어 표지판이 상당히 많았기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문제없이 길을 찾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재밌는 점은 저는 한국의 영어 표지판을 10초 안에 이해하고 이동을 해야만 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한 자리에 10초 이상 서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경우 친절한 한국인들은 늘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일본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배려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도저히 한국인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에 해석이 잘 안 돼도 일단 움직이며 한국인들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카페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이 한국어 글을 번역 앱으로 확인해 보니 한국은 최저시급마저도 일본의 최저시급보다 1,000원은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완전히 추월당했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일본인들의 평균 월급보다 훨씬 높기에 많은 일본 직장인들이 한국으로 이직과 이민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만큼은 상황이 다를 줄 알았죠. 실제로 일본은 최저시급이 높기로 유명한 국가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높은 최저시급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일본보다도 훨씬 최저시급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건 한국의 차원이 다른 수준의 높은 경제력을 의미하기에 저는 한국의 부유한 면모를 보며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의 최저시급이 1,000원씩이나 차이 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선택할 리는 절대로 없었고
저는 일본도 이대로 끝이구나 싶은 생각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물론 도쿄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긴 했지만 그래봤자 일본 직장의 연봉은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현실이기에 이렇게나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프라도 훌륭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 정도로 한국은 상상 그 이상의 나라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못 가서 안달인지 한국에 오자마자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서의 감탄도 잠시, 저는 곧이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깜빡하고 카페에 지갑과 여권을 둔 가방을 그대로 놓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갑은 그렇다 쳐도 한국의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혹여라도 경찰에 불시검문이라도 당한다면 그대로 일본으로 쫓겨난다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카페에 제 가방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방을 두는 경우 웬만해서는 훔쳐가지 않지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물건을 함부로 홀로 두었다간 그 즉시 물건이 도난당하거든요. 재수없게도 저는 아무도 없는 2층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을 뿐더러 카페에 방문한 지는 이미 1시간 이상이나 지나버린 상태였기에 이건 다시금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카페로 돌아가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한국에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끝낸 채 그대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이것만큼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상황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이 다가와서 제게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니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은 10분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황당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래도 이 한국인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골탕을 먹이기 위해 작정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매우 배려심 깊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마치 한국의 문화 및 경제력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일본인들이지만 소수의 일본인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한국을 얕잡아보고 싫어하고 있듯이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인인 저를 도와주리라는 건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한국인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울부짖는 제게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라는 듯 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이내 5분 만에 모바일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임시 여권은 10분 만에 나오니 곧장 수령하면 되고 한국에서는 여권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으니 만약 내일 당장 일본으로 출국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여권을 받아보라는 놀라운 말을 건넨 뒤 마치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제가 감사 인사를 할 겨를 조차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일본에서는 모든 발급 신청은 대면 및 서류 작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국처럼 서류 작업을 없애는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따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여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신청 및 갱신에도 산더미만한 종이 서류 작성 및 도장을 찍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검사 과정도 직원들이 일일이 처리해야 하므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급 과정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죠. 그러나 한국은 휴대폰 하나만으로 그러한 무지막지한 과정을 건너뛰고 있다니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놓았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여권 문제를 곧바로 해결한 뒤 심적인 여유가 생겼고 혹시 한국이라면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문제의 카페로 다시 찾아간 결과 한국인 직원은 제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고 제게 여권과 지갑이 전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왔거든요. 심지어 지갑 속의 현금은 잃어버릴 때 그대로였기에 저는 역시나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다르구나 싶어 감동의 눈물마저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한국에 온 저마저 한국에 완전히 푹 빠지고 말았는데 다른 일본인들은 오죽할까 싶어 최근 들어 엄청나게 늘어난 일본에서 새 삶을 찾아 한국으로 가는 일본인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이전에 일본이 자랑하던 부분까지도 전부 일본을 초월해버린 상태였고 일본의 장점을 모두 흡수해버린 한국은 이제는 일본을 식민지로 삼아서 일본의 노동력을 죄다 흡수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브랜드의 의류나 식품 등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한국에 간 김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물건 좀 구해오라는 거였는데요. 결국 저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한국의 백화점으로 향했고, 이내 절대로 겪어선 안 될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죠. 일단 제가 물건을 전부 고른 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저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금을 금방 인출해 오겠다고 하니 백화점 직원은 저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현금이요? 이렇게나 큰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매장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휴대폰 간편 결제 또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사실 일본에서는 카드가 있어도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조차 카드 결제 및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정말 고급 매장이 아니라면 죄다 현금을 받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작년에 저희 집에서 세탁기를 바꾸려고 했을 때 아빠는 수십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전부 두툼한 현찰로 지불했을 정도니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현금을 내는 것이 이상한 진보된 사회였고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결제를 하면서 왜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현금을 지불했기 때문인 모양이었죠.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제 삼성 휴대폰을 보더니 삼성 휴대폰 이용자라면 삼성페이가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제 휴대폰을 카드 결제기에 갖다 댔는데요. 놀랍게도 제 휴대폰을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댄 것만으로도 결제는 완료되었고 저는 이렇듯 동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이러한 상황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싼 제품을 구매하려면 현금을 뭉텅이채로 들고 가며 무거운 동전을 짤랑거리며 챙겨가야 하지만 한국은 지갑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최첨단 사회였던 거였죠.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옷들이 많은데 전부 들고 갈 수 있겠냐며 괜찮다면 호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냐는 놀랄만한 제안까지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직접 가져가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지원 중이었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당일 배송 인프라가 잘 구현되어 있기에 당장 내일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들이더라도 오늘 구매한 상품을 당일날 숙소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우수한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에 지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알아보니 일본은 매우 심각하게 남성 중심인 사회가 구축되어 있고 기업의 여자 임원은 단 7%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차별적인 기업 내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매우 평등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만약 이런 한국으로 간다면 저는 더욱 평등하고 좋은 환경에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지금껏 한국을 돌아다녀 보면서 본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보다 훨씬 더 큰 신장과 체격, 심지어 잘생긴 외모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더더욱 한국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차별적인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모든 심부름은 여자가 도맡아야 하고 고기를 굽는다거나 물을 따른다거나 하는 일도 전부 여자가 해야 하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껏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해왔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게 한없이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고 여자에게 의자를 먼저 빼준다거나 고기를 자신이 굽는다거나 하는 다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한국 남자들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도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은 한국 남자들과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는 아예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뒤 한국에 가서 사는 친구들도 꽤나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인의 비율 중 20, 30대 일본 여성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한국의 유연하고 평등한 문화와 여자들을 배려해주는 자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았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볼수록 더더욱 일본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일본에서의 모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다면 제 가치는 일본에서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했고 여기에 새로 사귄 10살 연상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일본 남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점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이 더욱 많이 보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젊은 층의 일본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한국에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제2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